왼쪽 돌려보세요. 왼쪽 쭉쭉쭉쭉 오른쪽 돌려보세요. 왼쪽 돌려보세요. 오른쪽 돌려보세요. 다시 앞으로. 그렇죠? 컨디션 좀 어때요? 아직 회복이 잘 안 됐어요. 지난주에 무리한 게 그래도 걸음걸이는 훨씬 부드럽게 좋아졌어요. 무릎 살짝 구부려 보세요. 다시 일어나시고. 무릎 완전히 피려고 그러지 말고 살짝 구부려, 아니, 펴보시고. 예. 좀 더 펴봐요. 좀 더. 예. 네, 됐습니다. 똑바로 보십시오. 아쉽습니다. 발목 올려보세요. 발가락 구부려 보시고. 아니 많이 좋아졌네. 네, 많이 좋아졌어. 느껴져요. 다시 발목 올려보시고. 발가락 구부려 보시고. 에휴, 많이 좋아졌네. 힘은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평소에 잘 자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니까 이쪽이 더 아프시죠, 이쪽보다? 그러네요. 진짜? 훨씬 더. 네, 왜 그럴까요? 이쪽 다리가 짧고 이쪽 다리가 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다리가 짝짝이에요? 아이, 누구나 다 짝짝입니다. 저도 짝짝인데. 저도 짝짝이죠. 어느 쪽이 아픈가? 양쪽 다? 양쪽 다요. 어떻게 오른쪽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어깨에서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오른쪽 어깨 쪽에서 걸리는 거야. 부었네. 어제 뭐 회의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 회의하러 정상 걸음인 분들하고 보듬어서 건너라고 좀 빨리 걷긴 했어요. 근데 장시간은 아니고 근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그냥 거기 누르시면 계속 아프네요. 네. 계속 아플까? 스탬프를 언제 뜨셨어요? 이 뼈가 여기가 말랐잖아요.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여기는 말랐어 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근육이 아니라 여기는 원래 인대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게 계속해서 누적된 유착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러니까 평소 때 여기를 계속 임팩 구부렸다 뺐다 잠그고 이 작용을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발가락 구부려 보세요. 발가락 구부려 보세요. 미라클 터치라고 현금가 87만 원, 현금가 87만 원, 90만 원 하는 거고, 뭐 그 7거래가나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고요? 네. 황철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충격파 대용으로 저는 많이 써요. 충격파라는 거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그 근막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 발가락 구부려 보세요. 그렇죠. 더 구부려 보세요. 예. 예. 이런 데가 다 긴장되고 있는데 약간 부어 있는데 좀 있으면 이게 붓기가 빛이 나죠 지금. 이 빛이 나는 게 부어 있는 거거든. 테이프는 언제 떼었다고? 그 다음날? 다음 날이요. 이거 오래 갔네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힘이 생겨야지.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풀려야 되거든요. 그럼 움직임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움직임. 근데 이거는 걸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 여기를 누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양쪽에 있는 삼각인대를 갖다 자꾸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통 빼시고. 그래서 이럴 때는 걷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릎이 손상이 갔는데 무릎 파텔라 쪽이 부러진 건데 무릎 통증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예. 근데 발목에서 그 힘이 이제 디디는 힘으로 간 거고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게 무릎 통증은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고관절 쪽으로 거의 힘이 쏠려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쪽에 근력 자체가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빠진 거고요. 예. 여기 힘이 생겨나면 이거는 자전거 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거의 중심은 뭐라고요? 11시부터 3시까지는 꼭 자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을 건너뛴다고 사람들이. 그때 가장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어쩔 수 없대. 11시간 자야하는 거예요? 그럼요. 옛날에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라고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 인간을 구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평생을 저녁에 인간을 살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몸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환자들을 오래 치료하다 보면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회복력이 떨어지고 나중에서는 주사라든가 약물로서 의존을 하다가 간혹 가다가 도출을 받으러 오면 너무 행복해해요. 그럼 좀 지나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보통 보면 치료받으면 한 몇 번 받으면 통증은 사라지고 한두 달 정도 받으면 웬만하면 한 몇 년 후에 와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니까 그래요. 수면은 아직 제가 조절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첫 번째가 수면이고 두 번째가 배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두 번째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오늘 7번째 치료인데 한 3번, 4번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만성 변비 환자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신기해요. 근데 결국 순환이 돼야 되는 거고 치료의 결과는 통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자꾸 오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인식을 해도 어쩔 수 없잖아.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자꾸 증대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그 시간에 자기 위해서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술 먹으면 또 몸이 이완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걸을 때 이게 좀 빠지거든요. 빠지는 거는 자전거로서 커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걷기 때문에 한쪽이 컴파스처럼 축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 힘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니라 걸을 때는 그냥 남들 보폭에 맞춰갖고 자기도 모르게 의지로 걸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 속도가 자꾸 쩔뚝거리는 느낌. 쩔뚝거린다는 건 뭐예요? 힘을 제대로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꾸 천천히 걸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천히 걸으면 자기 힘이 배분할 수 있는데 일반 속도로 걸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는
귀 좌우가 있는데 보통 힘을 쓸 때는 지금 이쪽 다리는 뭐예요? 바깥쪽 이 라인으로만 힘을 쓰고 있다고요. 여기는 힘이 빠져요. 그럼 디딜 때 이쪽 다리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쪽 힘이 빠지다 보니까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럼 빠르게 걸을수록 힘이 없는 쪽으로 걷겠어요? 힘 있는 쪽으로 걷겠어요? 없는 쪽으로 걷는 게 힘 있는 쪽으로 걷는 게 빠르다고. 그게 왜 사람이 어깨 쪽에 긴장하는 이유가 똑같다고요. 어깨를 긴장하고 있으면 손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어깨가 자꾸 긴장되면은 요이 준비 시작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긴장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과 휴식이 구분돼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근육과 이 근육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걸 본인이 느껴야 돼요. 걸음걸이가 처음 왔을 때 되게서 너무 많이 좋아져서 뒤로 빠지는 것만 좀 안 하면 더 잘 걷겠다 싶은데 근데 그 근력이 생겨야 되는 거고 디테일 때 무릎을 좀 더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니까는 다른 방법으로 자전거를 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수면, 배변. 그게 몸이 변하고 아니 물리치료실에서 그런 소리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몸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뭐가 편해지려면 다 그게 편해져야 된다고. 다시 발목 올려보세요. 발가락 구부려보시고. 그 힘이 생기는 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예 이것조차도 안 됐었는데 지금 뭐야? 구부러지긴 했는데 여기 더 힘이 생겨야 된다고. 발가락의 힘은 뭐예요? 신호체계예요. 내 신호체계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말초신경 자체가 움직이는 건데 그거 말초신경 장애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힘이 가게 되면 사지 끝에물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면 전신적으로 순환이 된다는 얘기거든. 혈관, 신경, 정맥, 동맥, 그 림프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지 마찬가지. 그리고 이게 장단체 쪽에서의 정맥 순환은 발목 펌프 운동을 하거나 걷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배변이 잘 되는 건 왜 그래요? 이 순환을 정맥 순환을 제가 강제로 시켜주고 선생님이 그래도 자꾸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전과 다르잖아요. 네. 무릎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맥 순환이 돼야지만 이 배변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일한다고 계속 앉아있고 움직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안 움직이면 아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움직여도 하는 일이 많잖아. 앉아서 일하고 텔레비 보고 밥 먹고. 하루에 8시간씩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지치는데 움직이라고 얘기하면 뭐야? 그건 노동이야. 그것도 또 다른 운동이 노동이 돼버리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야. 8시간, 10시간 앉아서 일하다 보면 걷기가 걸을 수가 없고 일단 눕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이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가 이제 예전과 다른 병의 원인이 있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보다 한약이 약발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순환에 대해서 뭔가 배설되고 배출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약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배변 순환이 잘 돼서 정맥순환. 정맥순환. 기본적으로 정맥순환은 뭐예요? 정맥순환은 심장과 다르게 정맥 밸브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정맥 밸브는 뭐예요? 근육에 힘이 필요해요. 거기 왜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정 속에서 기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장하고 위의 기능이 달라요. 비장은 뭐 기육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거 우리만 아는 문제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쪽 다리는 뭐예요? 내전근 쪽을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외전근 쪽에 힘을 쓰다 보니까 이완성 긴장이 된 거예요. 이완성 긴장.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키겔 운동 많이 하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거는 남자들도 똑같아. 키겔 운동은 남자들 해야 돼.
허벅지 안쪽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산후 아기를 출산하거나 출산하고 나서의 그런, 그러니까 항문하고 안쪽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강화시키면 골반적 근육이 강화되면서 몸이 퍽퍽이 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밑을 받쳐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밑을 받쳐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도 튼튼해지고 안에 있는 내장기관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런 거는 자전거를 많이 타도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쪽에 여기가 튼튼해지면 당연히 뭐예요? 하지 쪽에서의 힘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이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야? 나도양인가? 가수도 항문을 조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필개 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항문을 조입시다. 이쪽 꼭 옆으로 보실래요? 그러니까 둔부 근육에 대한 확연하게 빠지는 걸 아주 느끼셔야 돼. 아니 느끼고 있어요. 응, 그 느낀 이게 거, 잡히는 게 다르더라고요. 응. 근데 되게 아파요. 아까 좀 전에도 한 달 만에 오셨던 분인데 회사 그만두고 어우. 엄지손가락에 힘이 세대. 아니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나는 죽었지. 이거 20년 넘게 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아파요. 네. 근력이 안 생기고 근막에 힘이 생길 때는 긴장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다 아프더라고요. 다 아파요. 근막의 힘이 근육의 힘이 아니라 근막이 자꾸 긴장될 때는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튕긴다고 해서 계속 튕기는데 고관절 주변 근육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빼시고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되라고. 자, 그렇다. 움직여야 되라고. 들지 마시고 무릎을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천천히. 띠가 풀려야지. 띠가 없는 근육 힘을 대신하거든요. 그렇죠. 계속하세요, 선생님. 천천히.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이 회복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누적된 피로를 그대로 쌓아놓고 오는 거구나.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자라고 커뮤니티에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하루에 7시간, 8시간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7시간, 8시간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잠을 못 자요. 왜? 그렇게까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몸이 있는 정상인 사람들이 드물다고. 왜? 평소에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없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왜? 아니, 잠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먹는 시간까지 조절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7시간, 8시간 못 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냥 너무 뭐 많고서. 집이 멀어가지고 뭐 3시간, 4시간 출퇴근한다 그러면 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밤에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즐기려고 노력을 한다고. 나도 옛날에 애 재울 때는 아침 저녁 9시에 잤는데 맨날 그냥 자는 거야 그냥. 9시에 자서 새벽 2시에 눈이 꼭 깨져요. 그리고 나 좀 잤으니까 영화 보고 자지. 그리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또 자요. 참 못 자는 거야. 아니, 그-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고 올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다는 그 얘기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가장 편안한 시간. 옛날에 잠도 남양주 쪽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줌마들이 거기다가 이제 남양주 쪽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대다수였어요. 거기다가 한 가정 부모도 있었고 애들을 밖에서 일하다 와갖고 보통 한 10시면 애들 재우잖아요. 보통 어린 애들. 그럼 뭐야? 여자들은 10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자기 시간이에요. 잠을 안 자. 그래놓고 꼭 일어날 시간은 진절적인, 그러니까 시내 쪽에 나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5시나 6시 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잘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취미 시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없어. 아니 정서적인 아니,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왜 정서적인 걸 자기 잠을 갈가면서 하냐고. 인생에서 잠이 3분의 1이지 2분의 1이라는 사람까지 2분의 1까지 뭐 3분의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건 잠을 단순하게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의 활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간이라서 그걸 왜 안 하냐니까.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걸 내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지킬 것 같아요? 다 자기 편한 대로 살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보를 들으려고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선택해가서 갈지 안 갈지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을 묶인 거예요. 그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루 8시간 일하고 2시간, 3시간 정도를 운동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치료받으러 와, 돈 치료받으러. 그 와서 그래. 나는 열심히 일하고 운동까지 2~3시간 하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왜 아파요? 잠을 안 자서. 잠을 안 자서 그래, 대다수가. 잠이라는 건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약하고 주사를 통해서 내 몸이 회복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약하고 주사하고 경쟁하지 않아야죠. 왜? 정말 약하고 주사는 효과가 좋아. 바빠 죽겠으니까 그걸 하는데 몸이 유기체다 보니까 자동차 엔진이 아니잖아. 엔진도 너무 과열되면 터지듯이 사람도 터져요. 그게 뭐야? 혈압. 터지기 전에 직전에 증상이 뭐예요? 배변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내장기관에 특히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 인슐린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진짜 중요해. 인슐린이 쓸데없는 당이 많아. 예전보다는 에너지가 아니라 열량을 많이 섭취하는 게 문제지 사실.
그게 왜 이렇게 아플 거예요? 여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로는 선생님이 이제 긴장을 많이 한다 그러면 승모근 쪽에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안에서 정거근이라든가 안에 견갑하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림프순환을 같이 도와주는 부분들이 자꾸 굳어요. 이것도 근막이 자꾸 굳는 거지. 지금 전반적인 고관절과 경관절, 근관절이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움직이기 때문에 통증하는 거 내가 눌러서 통증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통증이 온다니까. 이게 선생님이 원하는 움직임이 아니라고 이 방향이. 어우. 다시 똑바로 오세요. 오른쪽 다리 갈게요. 여기는 바닥 자체에서 긴장이 더 많아서 그래요. 바닥 긴장. 네. 바닥이 왜 긴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다리가 긴 다리라 그러죠. 긴 다리는 다리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다리 짝지 이런 소리. 아니 모든 도수치료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신이 골반이 틀어졌다는 걸 전제하에서 시작해요. 아니 골반 틀어지니. 골반이 틀어지면 당연히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간단한 얘기인데 사람을 말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거기 너무 아파요. 그럴 땐 또 선생님이 너무 아프시다 그러면 조금 덜 아프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네. 들어보게 해주세요. 아 너무 아파. 이런 통증이 뇌를 자극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감각으로 느끼는 부분이 올바른 감각이 아니다 그러면 눌러서 지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자꾸 통증이 온다? 그 뇌에서 신호 체계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몸의 변화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바른 신호 체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근육을 조절하고 신경계를 조절하고 림프계를 조절하는 거지. 아까 느낌이 이쪽과 이쪽은 좀 다르잖아요. 네. 이쪽이 실질적으로 힘이 더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데 쪽을 힘을 더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 여기는 힘을 좀 빼주는 작용을 해요. 이런 데가 더 아파요 사실은. 무릎 골절 때문에 도수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무릎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무릎 통증은 이제 거의 없고요. 다른 데가 더 아파요. 걸으면 그게 해결이 돼요. 올바른 걸음걸이가 되면 쩔뚝쩔뚝 걸으면 네. 나중에 가서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와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간에 천천히 걷고 천천히 걸으셔야 땀하고 없어요 지금은. 가방도 제발 배낭을 매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자꾸 옆으로 매는 거 말하는데 저것도 뭐 자기 패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때문에 그럴까 살짝 고민은 응. 한 소리 듣네요. 왜 그렇게 아플까요? 허리 쪽하고 연결돼서 그래. 허리 자, 이쪽 보고 옆으로 오십시오. 비명 지르셔도 돼요. 지금 딱히 사람 없어요. 많이. 왼쪽에 힘이 갈 걸 거의 이쪽으로 지금 커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런 영향이 미쳐요. 호흡하시고요. 호흡하시고. 한지한테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아침에 없어요. 고소한다고 얘기하시면. 너무 아프고 막 한새도 때리고 싶을 것 같아. 선생님 보시기에 취미 자전거를 몇 달 정도를 하면 그게 그 기준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자면 네. 자꾸 얘기하시면 저는 많이 봐요. 잠자는 시간을 네. 규칙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게 운동 후 효과를 감소시키면서 감소시켰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본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을 안 하면은 다른 걸 아무리 해도 효과가 안 생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가요? 네. 잠을 자야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8시간 일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운동하는데 왜 아프냐고.
그래서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잠을 안 썼다니까. 거꾸로 8시간이라고 잠자는 시간을 늘렸으면 그 사람 앞으로 들었을 거예요.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아니 그래서 수면 잠을 너무 안 잤나요? 운동을 안 가요. 잠을 잔다는 것이 시간에 그냥 더 자요. 리듬을 몸의 생체 리듬 자체가 또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겨울에 냉면 언제 먹어요? 겨울에 먹는 거죠? 원래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여름에도 먹죠. 겨울에도 먹잖아. 왜 그럴까요? 이게 온도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온차이가 확실해가지고 기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야?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하다 보니까 인체가 면역력 자체가 자꾸 떨어져요. 확실히 날씨가 변화가 있어야지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면역력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어떤 반응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자꾸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체한 걸 먹으면 어떨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정말 안 좋아요. 더 안 좋아, 더. 그래서 차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겨울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고 하잖아. 겨울에는 바깥 공기가 차가우면 속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하죠. 항원동물이니까. 여름에는 밖에가 더우니까 안에가 찹다고. 그럼 차가운 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뜻한 걸 먹어야죠. 덥잖아요. 그러니까 겉이 더운 거지 속이 더운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같이 시원한 공간에 있고 에어컨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둔감해진다는 게 결국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잠을 못 주셔서 저 체력적으로 너무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이구지 뭐. 성호 씨는 왔다 갔다 했더니 그래서 그런 거. 네. 어제 일 끝나고 여기서 집에까지 한 30분 걸려서 걸어갔거든요. 삥 둘러서. 씨 어지럽더라고 나도. 왜 어지러워? 배고파서.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오후 1시부터 한 6시간, 7시간 호기시면 힘들어. 그래서 운동 양이나 시간은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심박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심박수 변화에 대한 양을 체크한다 그러면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따라서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있어요. 최대 운동 부하량이라 그래가지고 나이하고 심박수하고 빼기 뭐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심박수를 사야지. 아니면 시계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심박기계 차고 있는데 내 지금 심박수가 얼마나 나오지 모르겠네. 지금 말 많이 하고 움직였으니까 80 정도 나올까? 몸 많이 안 움직였으니까. 오. 이 정도 움직이면 94 정도. 아침에 70대였거든.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놓으십시오. 그 모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머리 무게가 몸의 전반적인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기울어졌다 그래가지고 목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늘 앞을 보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목은 늘 뭔 체형이든 간에 목이 가장 시선이 우리가 정면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목 긴장이 늘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뒤틀려도 목은 앞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목을 막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많이 했는데 이제 거의 그걸 안 해요.
근데 이 정도면 해도 아픈데요? 예전에는 목을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별짓 다 네. 했거든요. 어우. 자, 본인이 움직여 보십시오. 안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이 안쪽으로. 이 팔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꼭 하면서 잡아 안쪽으로. 본인이 움직이면 덜 아파요.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이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게 스트레칭이거든요. 고정점을 만들고 최대한의 관절 부분을 늘리는 게 이게 통증이 오는 게 이게 스트레칭이라고. 본인이 집에서 깔짝깔짝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스트레칭이라고 얘기하죠. 힘 빼서, 힘 빼서, 힘 빼서. 이건 좀 더 바깥쪽으로. 그렇죠. 안쪽에. 그렇죠. 어. 이쪽 다리가 짧다 그랬어요. 다리를 살짝 무릎을 구부려 보십시오. 네. 발가락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을 살짝 올리시고 이렇게 그대로 계시면 돼요. 좀 테이핑을 하니까 좀 지지하는 게 되지요 좀. 훨씬 좋아요. 훨씬. 하여튼 피부 아까 그 빛이 반짝반짝하던 게 이제 부은 기운이 내려간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막 서운할 정도로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하고 있으면. 걸음걸이도 훨씬 부드러운 것 같고요. 다 이틀은 하고 있었어요. 트러블이 이제 결국 좋은 근데 이 끝에만 자꾸 트러블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딴 데는 괜찮은데 트러블만 아니면 우리 전날까지 계속 하고 싶은데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피부 때문에 그래요. 피부의 순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발목 구부려 보시고요. 발가락 구부려 보시고. 그렇죠. 새벽 3시에 잤으니 오늘 몇 시에 일어났겠어. 5시간 잔 것 같아요. 양쪽 다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발가락 이렇게 이렇게. 발목 올리세요. 발가락 올리시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올려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